고품격 날라리 방송 원투펀치 202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챔피언스리그 4강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대진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게 저희가 주말에 있을 경기를 보지 못하고 프리뷰를 해드리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리그가 막바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프리뷰를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부연하자면 이런 거죠. 주말에 중요 선수 부상자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전력적인 차질이나 공백에 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그렇죠.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지금 녹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뭐 4강쯤 돼서 프리뷰는 저는 항상 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이게 뭐 예측해야 되고 이게 피묻혀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라 하기가 싫은데 이번이 가장 하기가 싫습니다. 왜죠? 여태까지 중에 다 왜죠? 통틀어서. 왜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바둑으로 따지면 반집 승부들이에요. 네. 예, 정말 예측하기 힘든 지금 4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금 4강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대진이 일단 정해졌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출전을 하잖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붙게 됐습니다. 이 경기 어떨까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맨시티의 반집 승리가 예상된다. 네, 저는 그렇게 필이 옵니다. 그래요? 홈 경기인데요. 맨시티 네. 홈 경기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상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작은 부상이라서 일단은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23일 주말쯤에는 복귀가 가능한 선수들로 돼 있긴 합니다. 네, 다비드 실바도 그렇고 나스리, 클리시, 사냐 이런 선수들인데, 근데 지금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 선수들이 다음 주 중 챔피언스리그까지 어떠한 몸 상태로 들어올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맨시티가 이제 부상자들이 거의 다 복귀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 챔피언스리그에, 물론 리그 지금 4위 싸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위 싸움도 합니다만, 일단 챔피언스리그 1차전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리그가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만 주말까지도 약간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일단 1차전에 집중할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중 경기 뉴캐슬전 같은 경우도 페르난지뉴를 좀 쉬게 해줬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수, 이 페르난지뉴 선수가 아마 베스트 컨디션을 갖추고 이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페르난지뉴의 지금 컨디션이 제가 보면 최상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케빈 데브라이너와 아게로, 이 두 선수 간에 만들어지는 빠른 역습 전개가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호흡이 좀 좋다고 보여져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뭐 내려서서 역습 위주의 경기를 한다거나 그런 전략적인 승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승부를 오히려 맨시티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선수들, 콤파니 선수도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을 올리는 단계에서 그 경기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몸 상태를요. 그래서 수비적인 안정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팽팽한 승부가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만, 제 느낌은 1차전 홈 경기 같은 경우는 펠레그리니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전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고, 그게 한 점 차 정도의 승리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많이 하시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이런 속속들이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준희 위원님이 보시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어떨까요? 맨시티를 맞는 레알 마드리드 제가 어떤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 경기가, 그러니까 바이에른 아틀레티코도 마찬가지고 레알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다 반집 승부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레알이 저도 장 의원님의 필처럼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이 반집 우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레알 맨시티에서는 레알이 이른바 페이보리트가 맞습니다. 맨시티가 언더독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아틀레티코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에른이 일단은 페이보리트고 아틀레티코가 언더독이죠. 그런데 지금 언더독들이 정말 이번에는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팀의 어떤 성향상 언더독이 이 더 우세해 보이는 팀을 상대로 잘할 수 있는 판들이에요. 그래서
장 의원님의 그 맨시티의 필이 오는 것에는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도 지금 폼이 좋습니다. 그렇죠, 좋죠. 저는 레알과 아틀레티코 이 마드리드의 팀들이 지금의 폼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모두가. 마드리드 팀들이. 그래서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본인들이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아틀레티코와 레알이 요즘 잘했기 때문에 따라잡힌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중심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일정이 물론 레알도 이제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요전에는 하메스와 이스코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메스 선수, 이스코 선수가 주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요즘 바스케스라든가 헤세 선수도 또 나올 때 제목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도 맨시티전을 대비해서 주말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되면서 대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맨시티를 상대할 때 레알도 나름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저는 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두 팀의 공수의 어떤 장단점.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전과는 조금 다르게 레알과 맨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모두가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사실. 레알의 공격으로 많이 올라오는 양쪽 윙백들 마르셀로, 카르발. 그런데 그 대신 그 뒷공간은 또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올 시즌 전체 폼으로 봤을 때 라모스 선수는 또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도 데브라이너 선수를 중심으로 또 아게로 선수에게 연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알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건 사실인데 콤파니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레알의 공격진을 상대로 맨시티의 수비도 저는 안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두 팀의 장단점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레알도 나름대로 주말 경기를 벤치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레알이 반지부세합니다. 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대립할 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전 느낌이 좀 강한 편입니다. 네. 프리뷰할 때. 그러니까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네. 이번 라운드도 주중 경기도 봤습니다. 근데 보고 했는데 좋아요 지금 폼이. 네. 카세미르도 되게 수비형 필더로 안정적이고 모드리치 선수가 또 골도 넣었잖아요. 최근 경기에서 들어가면서 그대로 그냥 네. 논스톱 슈팅 시즌 두 번째 골. 아주 공격 능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벤제마나 호날두도 지금 나쁜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근데 맨시티가 지난 파리와의 2차전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 임하는 동기부여나 정신력이 제가 보면은 그 어느 시즌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주도는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할 것 같아요. 65대 35 정도의 점유율. 하는데 하지만 콤파니와 망갈라가 이상한 걸레 수비가 계속되고 그리고 페르난두와 페르난지뉴 허리에서 공격 가담을 잘 안 하면서 허리에서 네. 계속 끊어서 역습 횟수가 좀 많아지면서 단 3번의 공격에서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 그래서 네. 공격을 3번밖에 못한다. 거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3번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역습 기회 정도가 한 3번 정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그냥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데 오히려 공격 획수가 많은 레알이 오히려 마지막에 좀 슈팅을 좀 난사하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 득점에 좀 실패하는. 오.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물론 느낌적으로 지연의 가는 것도 직감. 맞아요, 사실은. 네, 객관화된 네. 어떤 지연의 분석에 직감. 있어서는 네, 이거는 상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엉터리 같은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객관적인 전력이나 여러 가지 지표나 봤을 네, 때는. 근데 저희가 전 다음, 느낌이 그래요. 다음 녹화 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연이의 직감이 맞았는지. 아니 근데 직감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반집 승부기 때문에 맨시티의 정신력 저도 높이 평가하고요. 게다가 펠레그리니 감독이 레알에 대한 복수심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레알에서 승률은 굉장히 사실 좋았는데 속절없이 이제 경질됐었기 때문에 네. 펠레그리니 감독의 복수심까지 더해져서 맨시티가 정말 파리 생제르맹 때의 정신력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알도 지금 이거 트로피 못 들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최근에 아주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레알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이나 트로피를 향한 욕망도 그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어떤 팀이든 그럼요. 뭐그 비기와 그 큰 귀 안 들고 싶겠어요. 들고 싶죠. 들고 싶죠. 동기부여는 다 네, 강하죠. 동기부여는 다 똑같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디가 일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볼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뮌헨.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뮌헨이 워낙에 또 강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뮌헨이 뭐 우승 후보로도 점 찍는 축구 팬들도 사실 많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페이보릿과 언더독은 좀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직감은 과연 어떤 팀을 향해 지금 향해 있는지. 자, 먼저 지연 저부터요? 이거는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공평하게. 아, 그래요. 한준희 위원님의 직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력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반지부세해요. 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요. 이게 좀 특별한 팀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근년에 정말 막강한 공격 라인을 보유하고 있던 팀들을 상대로 몇 년간 대등하게 지금 싸워왔어요. 1차전만 예상했을 때는 네. 고딘 선수가 없는 게 조금 걸리는데 네. 아틀레티코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삘이 있어요. 오, 1차전만 또 예상하면. 오셨어요, 그 필이. 1차전만 예상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레알 얘기할 때 곁들이로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틀레티코의 폼도 지금 최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딘 선수가 주중 경기에서의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아마 1차전 출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고딘 선수가 없는 거는 물론 수비의 엄청난 리더이고 또 월드 베스트 수비수라고 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없는 거는 엄청난 타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아틀레티코를 많은 분들은 수비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의 공격도 당해보면 무섭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토레스 선수 뭐 부활 어쩌고 뭐 한국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토레스 선수가 아틀레티코 유니폼 입은 이래 지금 폼이 가장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한 80% 정도까지는 도달을 했을 정도의 지금 폼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좀 기복이 있으면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간 미진한 것처럼 보였던 코케 선수도 요즘 폼이 극상입니다. 그리고 카라스코 선수, 그리즈만 선수는 여전히 기복 없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의 가 수비의 팀이라는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바이에른 뮌헨이 자신들의 수비를 등한시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토레스, 코케, 카라스코, 그리즈만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의 맛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경기는 고딘이 없는 부담감이 아틀레티코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시메오네 감독이 첫 경기는 조금 이기고 끝내자라는 약간 그런 컨셉을 잘 배합을 할 경우에는 아틀레티코가 이길 수도 있다. 첫 경기는. 반지부세. 전력은 바이에른 뮌헨의 반지부세인데 네. 그리고 결과는? 2차전까지 하면 저는 이거 결과는? 근데 1차전만 지금 하자고 그러니까 1차전.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반집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장재현 의원님의 이 필, 네. 직감은 어떤가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리그 운영하는 걸 보면 일단은 우승은 사실상 거의 이제 리그 우승은 거의 사실상 확정을 지어놨다고 네 봐도 팀 무방합니다. 중에 일정 제일 쉬운 거는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를 하면서 이 경기에 대한 집중을 무조건 하고 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팀 스타일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전히 기동력이 확보가 된 경기 운영이 지금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기동력이 그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떨어지는 느낌은 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고딘 선수가 못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제가 전술적으로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점유를 갖고 공격 운영을 좀 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격 숫자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운영을 하면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카운터 어택을 어느 정도 대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성공하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요즘에 토레스 선수도 폼이 좀 올라오고 있고 이 경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즈만도 좋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역습 가지고는 현재 수비 전환할 때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그 정도를 뚫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약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1대0 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의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뭐냐면 아틀레티코는 수비의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넘었을 때의 정신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넘으면서 그 정신력에 대해서도 좀 쳐주시기 바라요. 아, 그럼요. 잘 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하고 보니까는 라리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일단은 저는 라리가 팀들의 반집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위원님께서 이 두 경기에 대해서 또 색다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개성 강한 네 팀이 올라왔고 대진도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챔피언스리그 즐기는 방법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두 위원님들의 분석을 또 참고하셔서 보면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 할 말이 남았는데요. 아니요. 이 분석은 네. 일주일 그렇죠. 전에 하는 분석이다. 네. 주말 경기를 못 보고 하는 분석이니까 그 자막이 혹시 나갈 거예요. 경기 결과가 민감한 그렇죠. 일을 하시는 분, 네. 행위를 하시는 분, 이거 이런 일주일 전. 분은 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주말 경기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떤 부상자라든가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팀 모두가 가벼운 부상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무거운 부상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 맞습니다. 선수들이 또 어떤 형태로 돌아오게 될지는 이게 중요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맹신하면 안 된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원투펀치 202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한다고요? 한준이,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쭉 계속됩니다. 저희는 203화에서 만나요. 안녕.